예를 들어 갖고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수박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특별시 관할구역의 토지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냐? 발전 방향 제시하려면 일단 서울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부터 봅니다. 그거를 지역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지역의 특성. 그래서 서울시는 북한산, 남산, 관악산, 산줄기가 지나가고요. 중간에 이제 강도 올라갑니다. 강. 이게 무슨 강이요?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자꾸 하나씩 맞춰가면서 자신감을 찾아야죠. 아무튼 산과 강, 이 지역의 특성에서 자, 우리 서울특별시는 크게 토지의 공간 구조가 큼직큼직하게 네 부분으로 획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 구조에 따라서 무슨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 이 생활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게 기본 계획에서는 핵심 키워드예요. 생활권. 그래서 위에는 주거 생활권, 밑에는 상업 업무 생활권, 자, 옆에는 공업 생활권. 그다음 맨날 일만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다가는 문화, 체육, 생활권. 자, 이런 생활권을 설정해 놓고 이 생활권에 맞게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 생활권으로 잡아놨다. 여기는 한 10년, 20년 지났어요. 대규모 몰로 조성이 되겠어요. 그 아파트 단지로 조성이 돼갖고 주거 생활권에 맞게 개발이 될 거다. 이게 우리 서울의 어디라고 그랬어요? 노원이라고 그랬죠. 노원 그쪽이 80년대부터 주거생활권으로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 업무생활권이니까 여기는 상가, 업무시설, 회사 빌딩 이런 거 들어가고 상업생활권으로 개발. 이거 어디겠어요? 강남, 잠실 이런 데 얘기하죠. 이게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영동 개발 프로젝트, 영동 개발 계획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개발된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 잠실. 자, 영동 개발 계획이라고 그래요. 영동. 왜 영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동대교도 있죠. 밤비 내리는 영동교. 아무튼 영동, 왜 영동이라고 그래요? 영등포의 동쪽. 그래서 옛날에는 포구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포구가.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이니까 영동이라고 불렀어요. 야, 이런 거, 야, 이 모르는 거 배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공법이. 이런 거 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무튼 영동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강남, 잠실 상업생활권으로 싹 개발. 그 다음에 공업생활권이니까 여기는 뭐 들어오겠어요? 공장들 들어왔고 산업단지로 조성. 이게 옛날에는 구로공단이었죠. 구로공단. 요새는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로 싹 개발시켜놨죠. 이게 그대로 서울특별시의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요새 제일 핫한 곳이 요거죠. 문화, 체육생활권. 여기 옛날에 여기 난지도라고 해서 우리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죠. 난지도. 그 난지도가 원래 되게 좋은 거예요. 난자가 난초난, 그리고 난치. 지자가 영지할 때 지. 그래서 난초 피고 버섯 피고 하는 좋은 동네였는데 여기다 쓰레기를 매립해갖고 한 몇십 년 매립해갖고 난지도라고 불렸어요. 난지도. 그런데 이제 쓰레기 포화 상태에 이르러갖고 저 수도권 매립지 인천에다가 별도로 조성하고요. 이 난지도 이런데 싹 매립지 메꿔갖고 새로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부터 시작해갖고 싹 다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 상암 DMC라고 해서 여의도에 있던 방송국들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아주 유명한 전철역이 있어요. 합정역 5번 출구. 그 노래 몰라요? 각박하네. 하여튼 그래서 합정역 5번 출구도 다 여기에 있고 여기 밑에 마곡지구 해갖고 신도시로 한참 지금 개발되고 있는 핫플레이스요. 마곡지구.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활권 잡아놓고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간다. 이게 기본 계획이에요. 기본 계획. 그러면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용도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용도 지역으로. 그럼 주거 생활권은 무슨 지역이냐? 주거 지역. 상업 생활권은 상업 지역. 공업 생활권은 공업 지역. 뭐 문화체육생활권은 뭐 녹지지역 같은 이런 식으로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이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은 무슨 계획을 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제 용도지역을 지정. 그러면 우리한테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생활권에 맞는 토지용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갖고 이 주거지역에 내 땅에 내 돈 갖고 모텔 짓겠다. 모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좀 무식하게 무슨 제한이라고 그래요? 건축 제한이라고 그러죠. 건물 짓는 것부터 다 못하게 하는 거야, 함부로. 그래서 이런 행위장 같은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문화체육생활권이니까 여기다 뭐 체육관, 운동장 이런 거 설치할 수도 있고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서 공원도 조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원 조성해갖고 여기다 또 오세훈 시장이 뭐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 대관람차 설치하겠다. 그 예전에 할 때 세빛 둥둥섬 했는데 여기 대관람차. 대관람차 뭔지 알죠? 우리 도쿄라든지 가보면 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높게 이렇게 올라가고 전경을 싹 볼 수 있게. 그 대관람차 그거 이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오링이라고 그러는데 오링. 오세훈 할 때 오자 따고 오링. 아니 그 서울에 살면서도 저보다 몰라요 어떻게. 아무튼 오링 같은 것도 설치하겠다. 그래서 요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공원. 그러면 우리 공원 같은 시설을 일단 추상적으로 무슨 시설이라고 불러요?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반 시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여기다가 면적 얼마 공원 설치하자 딱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반 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그럼 결정만 했다고 읍등 공원이 뚝딱 생길 수가 없죠. 이제 이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게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한 3년, 4년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공원이 만들어져 갖고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공원 가고 뭐예요? 대표적으로 계산책 시키죠. 계산책 안 시키면 개 삐뚤어져요. 계산책. 그 다음에 또 몸매 관리해야 되니까 조깅 해야 돼요. 조깅. 제 유일한 취미가 조깅입니다. 조깅. 하여튼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한 4km 뛰면 아주 죽겠어요. 그냥. 뭐 입고 레깅스 입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또 조깅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자 기본 계획은 뭐만 딱 잡아주는 거냐? 생활권. 이 생활권을 용도 지역이나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라고 그래요. 지침이 된다. 즉 기본계획에서 생활권 잡아놓고 그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해나가고요.